부안에서 가장 비싼 동네가 될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알겠어요? 앞으로 가장 비싼 땅이 됩니다. 사실은 이 지역을 빼놓고서는 부안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안 중에 이 동중리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놓고 가시는 게 정말 좋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먼저 이것부터 이해합시다. 우리가 땅을 투자를 할 때 뭡니까? 아무거나 투자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뭡니까? 개발이 가능한 땅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땅이어야 주변에 뭔가 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땅은 주변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농림지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농림지역을 가지고 있으면 농림지역은 개발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리 개발 압박이 와도 지금 실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땅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많이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땅을 구매할 때 개발이 가능한 땅을 선점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가능한 땅이 무엇이냐? 우리가 도시지역 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용도적으로 따지면 개발이 가능한 땅과 아닌 땅을 구분하는데 도시지역 땅은 그 말대로 도시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도시라고 하는 얘기는 도시를 연상을 하면 건물들을 연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화가 돼서 나중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도시를 이루는 용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사는 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가도 지어져야 되죠. 공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도시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지역 용도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하고 어떻습니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녹지지역 아니에요. 맞죠?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여유분 땅이 좀 있어야죠. 이분들이 그게 녹지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도시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은 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위주로 하는 이유가 개발이 가능한 땅이고 개발 압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땅값이 올라가니까. 자, 부안이 아니면 다른 지역 청송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뭐 크게 개발 이슈가 없잖아요. 개발 이슈가 없는 지역은 그냥 같은 논밭인데 주거지역 찍어놓은 데가 있고 어떻습니까? 그냥 농림지역 땅이 있어요. 거기는 어차피 개발 바람이 없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냥 논밭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농림지역은 그냥 논밭으로 쓰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큰 변화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청양, 청송 이런 데도 마찬가지 개발 바람이 불면 주거지역으로 찍어놓은 전답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건축행위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올라가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어떤 가격 차이는 크게 안 나지만 이렇게 개발 바람이 부는 지역은 가격 차이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서울에도 보면은 어느 지역에 전답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맞잖아요.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을 찍어놓은 땅이 있는데 그런 땅들은 다 건물 올라갔죠. 그런 땅들은 얼마입니까? 그런 땅하고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땅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분 점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건축행위와 개발 바람이 더욱더 가세가 되기 때문에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농림지역은 계속 농림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점점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면서 집들이 들어가죠. 그 집들이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세월이 또 지나면은 집을 또 부시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죠. 그러면서 점점 가치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땅이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주거지역을 보니까 도시지역 땅을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16.6%가 있단 말이에요. 16%. 도시지역은 뭡니까? 주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죠? 그 나머지 지역을 이제 비도시지역이라고 하잖아.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러니까 비도시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비율이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더 조금 있죠? 그러니까 공급량도 적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주거지역을 보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면적이 얼마냐면 321억 평입니다. 321억 평. 남한 전체 면적 있잖아요. 321억 평 중에서 주거용지로 찍어놓은 땅이 7.9억 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계산하니까 몇 프로냐면 2.5%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있습니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대한민국 2.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거지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땅 중에서 2.5%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을 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신문 아닙니까? 반에서 3등 하기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부안을 보니까 대한민국 평균치는 2.5%잖아요.
주거지역이.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부안이에요. 부안을 보니까 뭐냐면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있죠. 요거를 딱 보니까 뭐예요? 여기가 지금. 자, 1.47%. 대한민국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작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1.47%.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부안에서 아니면 고객들이 부안에서 땅 상은 주거지역은 부안에 있는 땅 중에서 1.5%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존재죠? 1.5% 있는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땅을 막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1.5% 안에 들어가는 땅을 여러분들은 고객들은 사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자, 부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부안은 계속해서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계속 개발 진행이 되잖아요. 개발 가치가 있고 개발 진행이 되고 하는데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인구가 있잖아요.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78만 명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새만금 개발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인구가 78만 명이 앞으로 유입이 될 건데 그러면 그 78만 명 중에서 어떻게 돼요? 부안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새만금하고 인접지역이 군산, 김제 어떻습니까? 부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안이 어떻습니까? 새만금하고 인접된 지역으로서 78만 명이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 새만금 내부 용지에 유입되는 게 있고 외부에 유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부에 어떻습니까? 유입되는 인구가 어떻습니까? 한 48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한때 78만 명 중에서 어떻습니까? 한 48만 명과 30만 명 있는데 30만 명은 내부 용지 있잖아요. 외부 용지 이건 외부 있잖아요. 외부 용지에는 48만 명 정도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청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면 다 48만 명 중에서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갈까요? 군산에만 살까요? 김제만 살까요? 부안에만 살까요? 그건 아니죠. 골고루 흩어질 텐데 그냥 평균적으로 새만금이 개발되니까 아무래도 그 인접지역에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아무래도 군산, 김제, 부안이 가장 인구 유입이 높겠죠. 그 외지역 뭐 너러가 뭐 전주라든지 뭐 저기 뭐 정읍이라든지 또는 익산으로도 있긴 하지만 거기는 아무래도 2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1라인 쪽으로 더욱더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48만 명을 나누기 3만 해도 어떻습니까? 한 15만 대충 15만 명 정도 인구가 유입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있는 기존 인구가 5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20만 명 이상이 부안으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그러면 부안 인구가 5만 대인데 앞으로 15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부안군이 앞으로 시로 승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자고요. 자,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자, 시 승격 요건을 한번 봅시다. 자, 지방자치법상 보게 되면 자, 인구수가 되게 중요한데 인구수가 자, 1, 2번 봅시다. 자, 다음 2개 중에 한 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개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요. 일단은 시가 승격이 되려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군 전체 인구가 몇만 명이요? 15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자, 5만에서 6만이면 현재 인구인데 아까 플러스 알파가 얼마입니까? 15만 명 정도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아까 내부 용지 있잖아요. 30만 중에서 부안 영역에 차지하는 인구가 또 있어요. 알겠어요? 그 중에서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봅니다. 그러면 5만에서 6만 명 정도가 또 플러스 알파가 되면 적어도 25만 명 이상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15만인데 부안이 앞으로 25만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뭡니까? 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으네.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부안군이 시로 승격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시로 승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개발되는 것이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부안 군청 소재지 주변부터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가 집중적으로 먼저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도시 형태를 갖춘 한 개 지역 읍.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동중리가 뭐예요? 부안읍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안읍에 있는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5만 명을 유지하면 돼요. 5만 명.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구 15만 명이 아니더라도 뭐예요? 그 부안읍 내에 인구가 5만 명 이상 살면 인구가 유입이 되면 시로 승격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일단은 자격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5만이 아니더라도 부안읍 내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안읍에서 먼저 시로 승격하기 위한 게 뭡니까? 부안읍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인구를 5만 이상은 늘려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안읍 내부터 인구를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안읍 내부터. 그러니까 부안읍 내 주변부터 먼저 크게 개발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는 뭐냐면 2개 이상의 지역, 읍과 면이 있는데 인구가 각각 2만 명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안읍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개화면이 있다고 합시다. 개화면이 있는데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있고 어떻습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5만 이상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2만 있고 부안읍이 어떻습니까? 3만 명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2만 3만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합쳐가지고 5만 명이 되죠? 합산이. 그러니까 5만 명이 되면은 시로 승격할 수 있는 또 조건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맞죠? 그러면 부안이 어떻습니까? 우선은 뭐예요? 인구를 부안읍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인구 3만 명 이상은 물론 빨리 입중시켜야 되겠다. 응? 당연히 부안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지자체가 도에서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게 더 많아지죠. 그래서 예전에 어떻습니까? 당진군에서 당진 시로 됐을 때 여주군에서 여주 시로 승격을 할 때 전입부를 막 시켰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걸 시로 승격을 하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시로 승격, 군 단위와 시 승격은요 엄청나게 재정 지원이 틀려집니다. 나라에서 받는 돈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받는 돈이 틀려지다 보니까 그 재원 받아가지고 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논리로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부안읍을 더욱더 집중을 시킬 수밖에 없다. 부안군 자체에서는. 왜냐면 일단은 부안군 내에 어떻습니까? 부안읍이 있죠. 부안읍 주변부터 빨리 인구를 집중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면 있잖아요. 면 단위로 개발을 집중을 시킬 텐데 제가 보기에는 1순위로 부안읍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로 일단 승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볼게요. 자, 군산에도 이렇게 보니까 군산에 여기가 시청이 있어요. 여기가 조촌동 일대인데 군산 시청이 새로운 시청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 일대 어떻습니까? 미장동 일대. 부안에서요. 군산군에서 제일 비싼 동네예요. 군산 시청이 들어오니까 그 주변 일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샘플 알죠? 군산 시청이 들어간 주변에 어떻게 개발되는가. 이 부분들이. 자, 여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넘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부안군 시청이 여기예요. 알겠어요? 부안시청 주변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까 보여준 주변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장 또 비싼 동네가 여기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어디입니까? 부안군청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거의 다 거의 같은 거의 입지네. 새만금하고 거의 같은 입지 아닙니까? 거리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나중에 이쪽은 군산은 시청이 됐지만 시자가 됐지만 부안군이 시로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안군청 주변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까 똑같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볼 거 없죠, 그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개발된 것처럼 여기를 당연히 그 주변 일대를 집중적으로 개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아까 부안군 읍이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읍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동서3축이잖아요. 이게 남북3축도로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서 이 도로 따라서 다 들어옵니다. 남북3축 따라서 들어오는데 부안읍내가 이렇게 개발되는데 문제 이 동서3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동서3축이 바로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은 예전에는 이 하단이 개발됐었죠. 그쵸? 왜 그러냐면 이 새만금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 때는 이 도시계획을 이 밑으로 확장을 시켰었어요. 근데 새만금이 2017년도 새만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급하게.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이 더 가까운 지역이 어디예요? 이 동서 3축하고 연계된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서 3축하고 연계된 지역으로 개발을 빨리 확장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이 밑에보다는 어느 쪽으로 더? 위쪽으로 개발 압력이 더욱더 커지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더욱더 이 위쪽 있잖아요. 그쵸? 위쪽을 개발 촉진지구와 함께 어떻습니까? 동서 3축과 남북 3축이 연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촉진시켜서 개발시키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 방향성이 나온 거죠.
개발이 더욱더 빨리 되는 지역을 이해가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게 개발촉진지구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자,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지금 부안군청이 소재가 돼 있고 이 동서 3축과 연계되면서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으로 찍어놓은 데가 여기예요. 알겠어요? 여기입니다. 주거지역 찍어놓은 게. 그리고 여기 봉황리 일대 여기 좀 일부 있죠. 여기 일대.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선운리, 동중리 일대가 어떻습니까? 부안 읍내 주변으로 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돼서 현재 개발 속도가 더욱더 높여질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부안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부안군청이 있잖아요. 부안군청 주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계획도로 있잖아요. 계획했던 이 도로들을 빨리빨리 어떻습니까? 보상을 해주고 자, 보상해준 게 어떻습니까? 이 빨간색이에요. 보상을 해줬다는 얘기는 도로 계획을 그 도로 계획선을 잘라서 어떻습니까? 군에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군에서 매입을 해야 그다 땅 안에다 도로를 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간 거는 뭐냐면 공사 중에 있는 거죠. 파란 점 찍혀져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미 다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점 찍혀져 있는 데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거야. 좀 더 나아간 거죠? 그 다음에 완전히 파란색은 이건 뭐예요? 개통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보상도 끝나고 공사 중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된 땅이 어디냐면 여기죠. 이거는 부안군청 주변부터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점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새만금 동서 3축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개발촉진지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부안군청 주변으로 해서 여기가 동중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중리에 인구를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도로를 깔아야 되고 편의시설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도로를 깔면 그 주변에 어떤 이제 편의시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인구 유입에 따라서 백화점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CGV라든지 영화관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점점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여건들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어디 위에다가 짓겠어요. 편의시설이 있는 지역을 먼저 위주로 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일대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향후 3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건축행위가 일어날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안군청을 띄고 이런 동중리라든지 선운리 일대에 있는 땅이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하기 힘든 땅, 그 동중리 땅, 거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요, 심상치가 않아요. 한마디 범상치가 않습니다. 범상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도 정보가 알죠? 지금 현재 지주들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 것이다, 어떤 속도로 개발될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더욱더 높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안군 내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이 먼저 집중이 될 것이고 인구 외 3만, 5만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부안군에서는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라도 거기에다가 도로도 뚫어줘야 되고 편의시설도 갖춰줘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건축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어떻습니까? 유입이 되면서 인구 3만과 5만을 충족을 시키면서 어떻습니까? 시를 향해서 갑니까? 안 갑니까?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우리가 동중리하고 요 일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